자, 여러분들 오늘 인물탐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군지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신데요. Secretary General of United Nations, UN의 사무총장,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UN. 그렇죠, Secretary General, Secretary General. 그렇죠. 또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이렇게 사연들이 있거든요.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은 뭔지 아시나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 여러분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 없어요? 영어를 독학했다라는 거. 그렇죠. 영어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 또 훌륭하신 분. 근데 어떻게 훌륭하신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반기문 이러니까 굉장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뭔가 뛰어난 걸 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인물 탐구는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의 각종 기사와 사설들, 그 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공식 페이지 등을 제가 리서치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좀 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초의 대한민국 출신 UN 사무총장 반기문,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UN을 대표하는 지구촌 대통령인 만큼 이 UN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자리인데요. 사무총장이 되면요, 우선 낯선 세력들을 경계하는 이런 UN 관료들한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잘못하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가 바로 사무총장 자리인데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님은요, UN에서 첫 번째 아시아 UN 사무총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단기로 거의 만장일치로 사무총장 연임을 하신 굉장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UN의 대통령이랑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막 저희 나라에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사무총장 역임을 끝내면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된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되는 건 오히려 지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이란 지위가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낮아지는 지위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무총장이 됐을 때 처음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취임이 되고 나서 초반만 하더라도요, 선진국의 언론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사무총장이 되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의 이슈들을 담당을 하는 UN의 대통령급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우리 스윗이 정말 유익한 방송이다 이러는데 고마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세계가 인정한 사무총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임을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기 5년을 채우고 또다시 5년을 더 사무총장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대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받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외교의 길로만 37년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37년을 외교관으로 생활한 반기문 사무총장은요, 사실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돋보이는 따뜻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강점을 얘기를 하자면요,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고 상대가 누구든 친절하게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유세를 떨지도 않고요, 자세를 낮출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여러분들 닉네임이 하나가 있대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닉네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반기문 사무총장의 닉네임이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따뜻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뭘까요? 별명이에요. 별명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근데 별명이 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한테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세 글자입니다. 구두쇠 아니고요, 기름장어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반대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대요. 반대리. 구대리 할 때 구대리. 왜 대리냐? 사무총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반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은요, 막 누구한테 시키기보다는 쓰레기를 줍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솔선수범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반대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도 그를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반기문은 유엔의 리더로서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된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무총장이 되기 전 반기문 사무총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린 시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런 인물 탐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위인들의 전기를 읽거나 할 때는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직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고 어떠한 자세를 가졌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는지가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되고 나서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들과 자라온 과정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캐릭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은요, 충북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한 1950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연이어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됐지만 반기문 사무총장 마을에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어떤 한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어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바로 첫 번째 인연이 탄생이 된 거겠죠. 그래서 충주 중학교를 졸업하고 충주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반출된 타임지 있죠? 여러분들 타임지 잡지가 있는데 그 타임지를 사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타임지를 가지고 와서 독학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주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미국 적십자사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시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하고 영어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똑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똑똑함을 꾸준히 개발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거를 파고들었던 능력이 있었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 적십자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고 나서요. 그 부상이 뭐였냐면 바로 비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거였어요. 자, 비스타가 뭐냐면 Visit of International Student to America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미국에서 공립 교환학생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 있죠?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부상으로 이제 미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경시대회에서는 전국에서 4명을 뽑았대요. 전국에서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탑으로 입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스타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달 미국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드라마 같은 인생인데요. 그 미국에 가서 그 교환학생,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격려차 그 당시 대통령이 인사를 했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인연이 따로 없었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 교환학생들한테 격려의 인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여기 뒤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보여요? 여기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제가 이거를 따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아이고, 너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게 굉장히 레전드 사진으로 되게 꼽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이거든요? 근데 저 뒤에, 여기 동그라미 친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젊었을 시절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부터 케네디 대통령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자네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기문 대통령은 그때부터 외교관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을 떠나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케네디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 공부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고등학생 시절에서 정말로 그 영어 때문에 굉장하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는요,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K님이 하준씨 때문에 영어의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도 어때요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5,000명이 넘는 BJ와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 중에 이렇게 만났다는 건 여러분들 인연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영어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외무고시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외교관이 되려면 외무고시라는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 외무고시에서는 차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대요. 제가 그거는 못 찾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는 열등감 아닌 열등감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는 수석으로 그 연수원 프로그램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참 그냥 붙기도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아마도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웃으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뽑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자존심도 있고 승부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연수원에 들어가서는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수석으로 그 연수원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연수원에서요, 성적에 따라서 이제 처음 발령지를 선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외교관들은 자, 이제 발령지를 이렇게 해외로 이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보통 수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가거나 그 다음에 그 이제 성적이 좀 높은 사람들은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반기문 총장님은요, 인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왜 인도로 지원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외교하면은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이 제일 유명하고 파워가 제일 세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인도를 지원한 이유는 영어권 국가 중에서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들어서예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외교관이 됐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인도 뉴델리로 간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3지역으로 가게 되면 위험비 수당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위험비 수당을 모아서 어머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인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가지 않고 인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새옹지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노신영 전 국무총리인데요. 그 당시에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영사관으로 있었어요. 총영사로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영사는 뭐냐면 제가 그 주한 외국 대사들 이벤트 동시 통역으로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외교관에서는 대사가 가장 높고요. 대사 바로 밑에가 영사입니다. 총영사인데요. 근데 그 인도의 총영사 노신영 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신영 국무총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굉장히 예뻐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에 있었으니까 수석을 한 친구를 맞아들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는 대로 나라에서 보내는 대로 이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놈을 보니까 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네. 근데 다 미국 가는데 미국을 안 가고 인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지원을 하게 돼서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키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키워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뭐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교관으로서의 모든 비법들과 자세들, 마인드셋을
전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영 총영사님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18대 외무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되고 총영사에서 외무부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신영 이 전 국무총리를 만나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굉장한 자질들과 그릇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노신영 당시 뉴델리 총영사관님이 그 후로 국무총리 시절에 반기문 외교관을요, 이사관, 2급 공무원인데요, 이사관으로 파격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끌어준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인도를 선택한 거는 환경과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기문 그 외교관 사무총장님이 그 인도에서도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만든 백이, 진짜 이구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만든 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또는 나는 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나는 또 왜 이러는 걸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인연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든지 반기문 사무총장은 굉장히 승승장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이요, 어땠냐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배들이 데려가고 싶은, 보스들이 데려가고 싶은 후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싶은 후임인 거죠.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선배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파격 진급을 하고 누가 이렇게 끌어주고 하면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특히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선후배 딱 있고 기수 딱 있고 그래서 선배보다 후배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그런 서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질투와 시기에 분명히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전문성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제 외교부 차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로 젊은 나이에요, 외교관 차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반기문 차관에게도요,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차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요, 그 러시아와 이렇게 무슨 연설문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연설문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연설문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유도탄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그 유도탄 미사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그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실수로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그 문구가 그 조약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하게 큰, 그래서 러시아와 그 조약이 들어가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그 촉매제를 원인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차관에서 내려와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차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정을 바친 외무부에서요 사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낙담에 또 빠지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네, 어떤 멘토를 만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또 국무총리 한 분이 계세요. 국무총리 한 분이 계신데요. 그 국무총리 한 분이 정말로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게 누굴까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내 영원한 보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나의 영원한 보스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및 UN 총회 의장을 겸하고 계셨던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님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2001년에 UN 총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맞아요. 전 국무총리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외교의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사임을 하고 나서 외교의 길을 걸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겸 UN의 의장을 맡고 계셨던 한승수 전 총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UN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UN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 사무총장은 당시 자신에게 있어서 외교부의 마지막 보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장의 그 비서실장 역할이 자기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기회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경험과 인맥이 오늘날의 사무총장 당선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참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한국에서만 계속 외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던 분인데 참 여러 가지 인맥들을 통해서 그 한승수 전 총리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UN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UN에서 외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인맥이 참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능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높은 사람일수록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어떻다, 저 친구 어떻다, 이 친구 어떻다, 이게 아주 빠리빠리하게 그냥 타타타닥 보이는 게 바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일도 잘 못하고 자기 일에 실력도 없고 한다면 분명히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일을 잘 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외교관으로서의 성품, 그 다음에 위아래, 그 다음에 옆을 보는 눈, 그 다음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는 눈, 이런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스들도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에는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